주요 문항들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샌도 482번 같은 거 이제 대표적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대하여 R에서 R로의 함수 요게 뜻이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요 함수가 공역이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선택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지. 그럼 그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의 그래프를 고르래.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그냥 그래프긴 해. 어떠한 그래프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함수인 것들을 고르라는 건 정역에 있는 어떠한 원소가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되지. 그래서 기억 같은 거는 함수. 우리가 이런 함수를 이제 또 상수함수라고 부를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함수는 아니야. 왜냐면 x값 하나에 y값들이 너무 많이 매달려 있어. 그래서 함수는 아니고 직선이라고만 부르겠지. 그 다음에 d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인데 원도 마찬가지로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가 매달려 있는 게 보여? 두 개가 매달려 있는 게 보여서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 리을은 함수겠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 매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보냐,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지. 48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2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다 2를 넣는 게 아니라 요 3분의 x 더하기 1이 2가 되는 x값을 찾아서 집어넣어야겠지. 3분의 x 더하기 2가 되려면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 5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25가 되고 거기서 5를 빼면 2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 정역, 치역, 공역 조용을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 너희가 잘 못하는데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정역이자 공역이 되는 거겠지. 그럼 그때 x의 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치역은,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 자체를 x에다가 뭘 넣을 수 있는 거야? 0부터 0이랑 자연수를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때 걔네들을 제곱해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근데 애초에 어떠한 수든 어떠한 정수든 제곱하기 이전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가능한 게 0, 1, 2, 3 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보기에도 0, 1, 2, 3 맥시멈 0, 1, 2, 3까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얘네들을 그냥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이제 0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해보면 0이 나올 거고, 얘는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1 같은 경우에는 제곱하면 1인데 얘 같은 경우도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다. 그 다음 2는 제곱해서 4가 될 텐데 얘는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3의 제곱도 9가 되는데 얘는 4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쭉쭉쭉쭉 우리가 해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나머지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0이랑 1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92번 우리가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도 계속 봤던 함수방 정식이야. 이렇게 함수방 정식이 나오고 함수값이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계속 뭘 해보면 되냐면 숫자들을 대입해보면 되겠지. 그럼 차근차근 7을 한 번에 얻어낼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1이라는 값을 아니까 x랑 y에다 모두 1을 넣으면 f2의 값은 f1 곱하기 f1 이렇게 되니까 4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f3의 값은 여기가 x에다 2 넣고 y에다 1 넣은 거니까 f2 곱하기 f1 이렇게 해서 8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 그럼 f5도 얻어낼 수 있지. f2 더하기 3 하면 얘가 f5인데 f5는 f2 곱하기 f3이 될 거니까 4, 8에 32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f5 값과 f2 값을 이용해서 f7 값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f7 값은 f2 더하기 5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f2 곱하기 f5 이렇게 돼서 4 곱하기 32 해서 128이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방 정식 문제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럼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얘가 또 정역이자 공역인 거고, 그때 함수 생김새보단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결국 세 가지를 확인을 해보자 그랬지. 첫 번째 정역, 두 번째 이제 공역 및 치역 확인하고, 세 번째가 x랑 y 관계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관계식만 가지고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비록 관계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의역과 공역 또는 치역에 의해서 두 함수가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건 뭐야? 정의역도 같고 치역도 같은 애들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은 1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 1이지. 여기다 0 넣어도 0이고 0 넣어도 0이고 그 다음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다가 1 넣으면 1인데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F에다가는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데 G에다가는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같은 함수일 수가 없다라고 취급해주면 되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야. 또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니은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란 값이 나오는데 G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나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다르니까 틀렸고 그럼 다 뭐 디귿 이렇게 가볍게 찍어주면 되겠지만 그래 다 확인을 해보자. 마일 넣으면 마일 넣으면 마일 그 다음에 F에다가 0 넣었을 때 0 G에도 0 넣었을 때 0 F에다가 1 넣었을 때 1 G에도 1 넣었을 때 1 그래서 뭐 디귿 맞다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거 498번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이번에도 같게 돼야 돼. 그럼 같게 되려면 X값이 같을 때 Y값이 같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단은 Y값이 같게 되는 X값들부터 찾아주면 1 또는 3이 될 텐데 그러면 정의역에 1과 3이 모두 다 들어가야 되냐? 아니 정의역에 1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되고 정의역에 3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되고 정의역에 1과 3이 모두 들어가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X는 이렇게 3개가 될 텐데 집합 X의 개수만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 어떠한 X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그 A라는 집합은 1과 3을 모두 원소로 가지는 단 X가 공집합이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구해주면 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집합 X를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다 따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500번 보기 함수의 그래프 중 1대1 함수인 것의 개수를 A,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그럼 1대1이라는 건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1대1 함수는 아니다 1대1 함수는 기억은 아니야. 니은은 맞아. 디귿도 1대1 함수인 건 맞고 리을 미음은 아니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X축의 평형을 이렇게 그어봐. 그럼 같은 Y값에 X값이 몇 개가 매달려 있어? 얘는 2개. 얘는 이렇게 그어보니까 무려 3개나. 얘도 이렇게 그어보니까 2개나. 그럼 나머지들은 가로로 그어봤을 때 어떠한 데다 그어봐도 몇 개의 점에서밖에 안 만나? 이렇게 한 개의 점에서밖에 안 만나면 얘네들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대1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1대1 함수는 비읍까지 해서 총 3개야. 근데 그 중에서 1대1 대응인 거는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X값도 남는 게 없고 Y값도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디귿이 안 돼. 디귿이 왜 안 되냐면 이 아래쪽에 Y값은 선택을 못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 Y값들이 B니까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1대1 함수기는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인 것은 니은과 비읍 해서 2개.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뭐 5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502번 실수 전체 집합의 정의되면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야? 뭐 니은같이 생기거나 디귿같이 생기거나 디귿은 안 되는구나. 니은같이 생기거나 비읍같이 생기면 된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이제 fx가 x는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을 때 비읍이 가장 가깝겠지. 왜냐면 여기도 직선이고 여기도 직선이니까. 그럼 비읍같이 생기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직선 한정 얘기야. 직선 한정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돼.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건 위에 건 기울기가 1이고 아래 건 기울기가 2니까 당연히 곱했을 때 2가 나오니까 양수지. 즉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건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점 x는 2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점이지. 이 기준이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여기서 안 끊기겠지. 됐어? 그래서 위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6인 거고 아래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a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이 2가 된다. 이 기준이 되는 점에서 끊김이 없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네. 그래서 504번도 사실은 이제 502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직접 나눌 수 있겠지. fx를 위에 것처럼 이렇게 써볼까? 위에 것처럼 x가 3 이상일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x가 3 이상일 때는 여기가 a 더하기 2 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위에는 2 마이너스 a x 플러스 3a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그때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게 뭐라 그랬지? 기준이 된 기울기의 부호. 기울기가 어때? a 플러스 2와 2 마이너스 a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제 요거를 부등식을 풀어주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확인해주라 그랬지? 기준이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 확인해주라 그랬는데 어차피 범위가 나눠져 있든 안 나눠져 있든 여기에다 대입하면 기준이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x는 3에서의 함수값은 어차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너희가 똑같이 구해보면 5가 나와.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것만 신경 쓰면 돼서 실수 a값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다. 나 507번 FGH는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이고 다음을 만족시킨대. 그렇대.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함수값을 파악하기 쉬운 게 1대1 대응은 잘 모르겠거든. 근데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파악하기가 쉬워. 특히 항등함수가 더 파악하기 쉽지. 항등함수는 뭐야? g가 항등함수니까 g 같은 경우에는 1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f-1의 값도 다 같으니까 1 h0의 값도 1. 근데 그럼 h는 상수함수라는 건 함수값이 항상 같다라는 건데 0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왔으면 무엇을 대입해도 항상 1이 나올 거니까 hx 자체는 뭐라고 쓰면 돼? 그냥 항상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f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인데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이라는 사실을 알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이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우리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f1과 f0은 그럼 누구랑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이제 0이라는 값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밖에 못 가지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할 거고 f0이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해보면 f1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고 g 마이너스 1의 값도 얘가 항등함수였으니까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었고 hx의 값은 항상 1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를 다 곱하면 답이 1 이렇게 나오겠다. 우리가 구별해줘야 될 건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상수함수는 이렇게 함수값이 계속 같은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항등함수는 x값을 대입하면 그 x값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다. 그렇게. 그럼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지. 또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우리는 1, 2, 3만 선택을 하고 얘네들이 1, 2, 3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가능한 게 1, 2, 3뿐이라는 거지. 어찌됐든 1대1 대응의 개수는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셋 중 하나였고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남은 거 하나니까 6개. 요 값이 1대1 대응의 개수가 될 거고 항등함수는 1이 1 선택하고 2가 2 선택하고 3이 3 선택하게 되는 한 개밖에 없겠지. 그 다음 상수함수는 얘네가 y값을 모조리 다 똑같은 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몽땅 다 1을 선택할 때 2를 선택할 때 3을 선택할 때 나누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3개.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은 10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515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난이도 하라고 써있지만 실수들이 굉장히 많아. 봐봐. f3의 값은 1이 누굴 선택을 했어? 2를 선택을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써줘야 되는데 다들 뭐가 급해서 막 이렇게 해.
그 다음에 F3의 값이 2인 걸 아니까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뭘 묻는 거야? F2의 값이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4. 그럼 F 합성 F3 여기까지 계산한 값이 4니까 마지막 건 최종적으로 뭘 묻는 거야? F4의 값은 4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디. 다시 엥? 다시 1이구나. F3의 값은 1이지 2가 아니라. 그 다음에 F3의 값이 1이니까 1이 누구를 선택을 했어? 2를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 요만큼까지는 계산값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값이 2였으니까 F2는 4가 되겠지? 그래서 1, 2, 4 더하면 7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언제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F합성 G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fx의 x 안에 gx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요거랑 뭐랑 같대? gx의 x 자리에 fx를 집어넣은 것과 잠시만 같대. 얘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얘네 둘이 같으려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과 마이너스 3이 같은 거니까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다. 이렇게. 이거 비슷한 문제 아래쪽에서 하나를 더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적에 성립할 때 y는 gx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다. a의 값에 관계없이면 결국 a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라. 최종적으로는 그런 얘기고, 그럼 어찌됐든 f합성 g부터 구해보면 2배의 ax 더하기 b 더하기 3 요것과 a배의 2x 더하기 3 더하기 b가 같다. 뭐 그래서 여기서 2ax 더하기 2b 더하기 3은 2ax 더하기 3a 더하기 b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b 대신에 내가 뭘 쓸 수 있냐면 3a-3?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b 대신에 3a-3을 대입해보면 gx가 이렇게 될 거야. gx가 ax 더하기 3a-3이고 a 값에 관계없이니까 a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x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g 마이너스 3의 값은 또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얘는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 x 값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a 값에 관계없이 3 콤마 3을 지난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좀 낯설 수 있어서. 522번 이런 것도 막 무작정 여기서 문제 읽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합성하지 말고 요 함수가 x-2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f합성 f2의 값이 얼마다라는 거야? 0이다 라는 거지. 그럼 f2의 값부터 구해보면 f2의 값은 4-a가 될 거고,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보면 f 4-a의 값이 0이 되겠지? 됐어? 따라서 4-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값이 0이 되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8, 9a 더하기 16이 0이 됩니다. 그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9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다음 526번 한번 해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걸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gx가 지금 1차 함수긴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g 합성 hx는 g라는 함수의 x자리에 hx를 집어넣은 건데 이게 뭐랑 같다? fx랑 같다. 그래서 2배 마이너스 3을 넘기면 2배 hx는 2x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 따라서 hx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말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맨날 얘기한 게 fnx 요 기호나 fnx 요런 기호가 나오면 fx를 몇 회 합성한 거야? n회
합성한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합성을 해가면서 규칙을 발견을 해주면 돼. 그럼 봐봐. f1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f2x는 두 번 합성한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그 다음 f3x는 f2x에다가 fx를 한 번 더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은 여기 x 자리에 fx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다시 될 거고, 지금 보니 꼴을 보아하니 이것과 이것만 반복이 되겠지. 따라서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fnx는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그냥 x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너희가 직접 해서 규칙만 발견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역함수에서 중요한 건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2는 4다.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써주면 결국 얘가 직선이니까 기울기 구해봐. 얼마야? 그러니까 2,4를 지나고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기울기 구해보면 기울기 3이니까 fx는 3x 2,4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뭐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음... 553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꼴을 잘 봐봐. f의 역함수 안에 ga라는 애를 넣었더니 1이 나왔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지. f에다가는 1을 넣었더니 ga가 나왔다.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f의 역함수에다가 무엇을 넣었더니 얘가 나왔어. 그러니까 f에다가는 얘를 넣으면 무엇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때 f1의 값은 얼마야? f1의 값은 1이 될 거고, ga의 값은 a-1인데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따라서 a 값은 2가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구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걔네들의 성질을 먼저 써주고 나서 생각을 해줍시다. 일단 557번. 얘도 마찬가지로 꾸역꾸역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는 얘를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자 그랬지? 역함수를 분배를 해주면서 자리까지 바꿔줘야 되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었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거는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항등함수란 요만큼을 넣었을 때 결과가 뭐라는 거야? 요만큼이다 라는 거겠지.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때 f8의 값은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계산할 수 있어? 마이너스 23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럼 g 역함수 마이너스 23의 값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얘를 k라고 두면 gk의 값이 4k 플러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23이 되려면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얘가 지금 증가함수니까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3은 x 이렇게 두면 x 값이 뭐가 나와? x 값이 마이너스 뭐 저거 구해보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얘네가 y는 x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만 구해주면 a 플러스 b의 값은 8이다.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교점들도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x 위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뭐 절대값 함수. 우리가 뭐 이런 건 이제 간단하지. 이런 거 그릴 때 어떻게 그랬어? 얘 그린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 그린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어 올려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차 함수가 누구만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근데 그때
요 양옆은 어떤 함수야? 변한 게 없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여기 이렇게 올라온 애는 부호가 바뀌었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그래서 얘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판별식을 써줄 때 요 가운데 판별식이랑 사이드 판별식이 달랐던 거 우리 자주 했었으니까, 그럼 그때 이 그래프랑 y는 a는 뭐야? 상수함수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어딜 지나야 돼? 이렇게 여기 꼭지점에서 접해야만 교점이 3개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인데? 1,1이니까 y 값이 얼마인 거야? 1. 그래서 저 상수함수는 y는 1이었다. 그래서 a 값은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y는 a 같은 거 봤을 때 직선은 직선인데 이제 상수함수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뭐 그런 거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71번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절대값 그래프들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에다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그대로 왼쪽에다가 복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뭐 복사가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얘가 1번이면 요게 1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똑같으니까 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띄게 되겠지. 그렇다고 이제 요 기본 y는 fx를 막 벗어난 모양이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리냐면, 요거 두 번째라고 하면은 얘는 y가 0보다 클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뭐 여기 동은 여기 들어가면 될 거고, 요 때는 그냥 y는 fx 그대로 그려주면 될 거고, y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fx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fx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그럼 이제 여기서 y 값이 0보다 클 때는 누굴 선택을 해줘? y 값이 0보다 클 때는 얘를 선택을 해주고, y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선택을 해서 절대값 그래프랑은 조금 다르게 얘가 선택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번. 576번. 이렇게 절대값이 1차식에만 붙어있는 요런 x쪽 1차식에만 붙어있는 요런 형태는 몇 개가 나오던 기본적으로 뭐 하자 그랬냐면,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나눠서 그려야 되는데, 이건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가 0일 때 x값들을 대입해서 y값들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먼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몇이 될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1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5를 대입을 하면 8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7 대입하면 얼마냐? 10. 그럼 얘네가 다 직선이니까 뭐 해주자 그랬어? 그냥 어차피 직선이니까 쭉쭉 이어주고, 이쪽도 기울기만 체크해주면 기울기가 3이 될 거고,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럼 최소는 어디야? 여기지? 그래서 x는 5일 때 최소값 8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13 해주면 끝입니다.